25일 출발 14시간 전 저희 모두가 각자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부터 가족, 친구, 연인 등 많은 상처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상처에 공감하기 위해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괜히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한다거나 함께 눈물을 흘린다거나 하면서 말이죠. 위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의미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다 라는 의미더라고요. 과연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하고 또 뭘 바라고 있을까요? 미스테리가 생깁니다. 저희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동쪽으로 튀어라! 어서! 네, 저희는 일출 시간에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무작정 걸어가게 됩니다. 그 옥상에서 볼 수 있는 편리한 방법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았잖아요. 뭐랄까, 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을 벗어나서 길을 걸어보고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이 서로를 더 알아가기도 하는 이 짧은 여행을 떠나면서 함께 일출을 보고 국밥에 소주 한 잔 탁 때리면 그 위로가 뭔지,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계획은 하루면 충분했고 이 실행 또한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인 3월 26일 새벽 3시 이 광덕공원에 모여 일출 시간이 06시 24분까지 동쪽으로 쭉 걸어가면 있는 반월 호수공원에서 그 일출을 본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일출을 보러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일출을 보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 각자만의 위로를 찾아보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죠. 갑자기 강풍이 불었고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비바람이 부는 새벽길을 걷는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말이랑 다를 게 없었죠. 태풍이 몰아친다거나 번개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실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괜찮아요. 야, 이거 갈 수 있겠냐? 해 안 뜰 수도 있겠는데.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해가 너무나도 우연하게 예쁘게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고작 날씨 때문에 안 간다는 거 너무 진부한 핑계이지 않나? 싶은데? 핑계지. 야, 신발 신어. 이 막말로 비가 와서 여행을 못 갔다는 스토리는 방구석에 박혀서 글로도 쓸 수 있겠다. 이거 선동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그렇게 과감하게 또 무모하게 여정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준비됐어? 오케이! 3월 26일 03시 10분 경기도 안산시 부산동 광덕공원에 집합! 광쟁이 모인 이명희, 서울인, 최소영, 문정엽의 5명은 간단한 몸풀기를 진행한다. 이 몸풀기를 진행하다 와중 서울이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목적지를 바꿉시다. 네, 제가 이 로드뷰로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의 목적지인 이 반월 호수 공원까지의 경로는 이 집 앞에 있는 길이랑 다를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 항상 보던 도심 속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럴 거면 왜 가요? 그렇지. 오케이! 그럼 계획을 바꾼다. 오케이. 우리는 보다 색다른 모험을 하기 위하여 이 목적지를 없애고 안산 IC 쪽으로 쭉 가면 있는 시골길로 빠져서 이 동쪽으로만 걸어가자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가도 가슴에는 하나도 슬픔뿐이에요. 무엇을 할 것일까 돌아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간다. 바람아 불어라! 자
배웠어요. 그럴 때마다 좀 더 자연적인 공간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 어때? 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죠. 뭐 넓은 곳보다는 좁은 곳으로, 밝은 곳보단 어두운 곳으로. 모험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어릴 적 영화에서나 보던 미라일 편거들. 오른쪽! 아니 왼쪽! 에이 직진!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선다. 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개소리. 개들이 우리의 걷는 속도에 맞춰서 하울링을 하는 듯했다. 우리는 단숨에 이 냄새가 소똥 아니 닭똥 개똥 냄새라는 걸 알아차린 채 코를 틀어 막았다. 이것도 자연인가? 이 방학 때만 갈 수 있었던 외갓집이 딱 이랬어요. 이 여행 가는 느낌. 거기가 사람이 없어서 정말 조용하거든요. 한적하고 아무도 없고 이 시간이 나만 흐르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비로 덮고 양말 겉에 비닐 봉지를 쌓아놓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2+1 초코바를 구매하고 등뒤에는 이렇게 야가지 테이프를 일자로 쫙 붙여 놓아도 우리의 본격적인 시작을 제대로 깨닫게 해준 건 아찔한 똥냄새였다. 그치? 우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전혀 다른 공간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공간에 들어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억수로 내린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우리는 걷는다. 강풍이 불었고 내가 볼 수 있는 건 내 앞에 있는 그림의 등뿐이었다. 새벽 시골길의 공포감은 상상 이상으로 다가온다. 도전과 시도에 대한 무모함은 안전에 대한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거세지는 비바람과 짙어지는 개소리, 냄새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외부에서는 자연이 평소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그 순간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면 안 되는 소리가 들렸고 찬송가가 흘러나오네. 이건 잘못됐다. 비바람이 불고 있었고 옷이 한들거리고 있었으며 심장이 막 뛰어. 살면서 이런 공포감을 느껴본 적 있나 싶을. 위험하다. 그동안 내가 있던 공간과는 약간 동떨어진 듯한 느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모른다. 화이팅. 이게 무슨 위로야, 이 씨발! 형이야, 어떤 거 같아? 뭐좀 찾은 거 같아? 아 형님, 그 영화에서 보던 살인마를 제가 진짜 실제로 본 것 같다고. 야, 병이야. 네. 그 살인마 형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아. 아 그러지 마요. 그래서 그 위로하는 게 느껴지니? 어때? 뭐 찾아가고 있긴 한데. 근데 이런다고 뭐 찾아지기는 할까요? 오케이, 소연이. 네, 소연아, 뭐 위로가 느껴지긴 했어. 빨리 와. 저 너무 무서워요. 디만 좀 보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다음 정현이요. 형 어디 있어요? 야, 일출. 그냥 우리 목사 가서 보면 안 되냐? 안 돼요, 다음 우리님. 오빠, 어떤 거 같아? 나도 진짜 무서웠는데 소연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내가 무서워하면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저기로 돌아가요?
일단 남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 공부와 승리 얻으리. 두 번째 프로젝트 옹규 편업. 와. 옹교 편함 진행했습니다. 옹교 편함 처음 들어보시죠? 생소하시고 이게 뭐냐면요, 익명의 주인공이 보내준 사연을 저희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편지로 위로를 담아서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도 항상 누군가한테 진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랬는데요. 아, 그냥 이런 기회가 일상 속에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옹교 편함을 통해서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친구나 아니면 인간관계, 뭐 사랑, 죽음 등 정말 많은 사연이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 모두를 멈추게 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뽀뽀. 익명 8회 메시지. 가족 사진을 모으는 취미가 생겼어요. 아, 귀엽네요. 저에게 가족은 악몽 같은 기억이거든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불 속에 숨어 모른 척을 했고요. 어떻게든 잠에 들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소리들이 귀에 안 들어오길 바란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그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발걸음, 도어락과 현관문, 물건, 비명, 욕. 고등학생이 되며 저에겐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올 정도의 힘은 아니었죠. 성인이 되었고 제가 서울로 상경했을 때 아버지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신 탓에 간에 문제가 생겨 간경화에 걸리신 거죠. 간을 이식할 정도의 심각함이었지만 결국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느끼며 아산병원에서 간병을 해드릴 때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고난을 공감하며 전부는 아니지만 그때의 기억을 용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그때의 기억을 이겨내고 아버지와 친해지고 싶어요. 망설여지지만 전화도 편하게 하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어요. 소망이네요. 저희 모두는 편지를 받고 멈췄습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떤 말이 효과적일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알아버린다는 그런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희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각자만의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어떤 게 있으세요? 손톱뜯기. 막 물어뜯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듣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비슷한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 입술을 이렇게 뜯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립밤도 챙겨 다니고 그러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10번씩 씻었어요. 이 손에 무엇인가 묻어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또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왼쪽 주머니에는 휴대폰을, 오른쪽 주머니에는 립밤과 지갑을 넣고 다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리고 이 소지품들을 다 꺼내야 될 상황이 오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뭐 하나 싶죠? 나에겐 습관이 하나 있다. 내가 6살에서 7살 무렵 난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갔다. 마트에는 사람이 정말 많다. 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껌딱지처럼 붙어있다. 한참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엄마는 나를 데리고 2층에 있는 의류코트로 날 데려가셨다.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병이야? 힘들지? 잠깐 여기 소파에 앉아있어. 엄마 저기 좀 다녀올게. 어디 가는데요? 요 근처에 금방 다녀올 거야. 나는요?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기다려. 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엄마의 빨간색 목폴라가 눈에 띈다. 엄마는 항상 저 빨간색 목폴라를 입고 외출을 한다. 엄마의 빨간색 목폴라가 사람들 틈으로 사라진다. 마트에는 정말 사람이 많다. 시간이 좀 흐른 것 같다. 사람들이 계속 지나간다. 사람들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아까 저기로 가신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왜 안 오시는 거야? 꼼짝 말고 여기 있으랬는데. 나는 점점 무서워진다. 엄마가 날 버리고 가신 게 아닐까?
싶어서 그랬구나. 아니에요. 심심해서 그랬어요. 나는 엄마를 찾고 안도감을 얻었다. 나는 새로운 습관이 생긴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는 항상 늦게 퇴근을 하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오늘의 채널은 CN 나의 물병 구하기. 재밌다. 메리! 메리! 나는 항상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놀다가도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 엄마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면 어떡하지? 네. 집에 있는 전화기를 붙잡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받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매 순간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아이가 됩니다. 마트에서 사라지는 빨간색 모폴라를 영원히 보지 못할까봐 매 순간 엄마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소한 행동을 반복하고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East Airline. Now we are going to teach you how to survive this world. First, if you happy, just cry. Second, if you angry, just enjoy. Third, if you cry, just happy. Fourth, if you enjoy, get angry. Now, you can survive this world. Have a good time. Thank you. 반갑습니다. 문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제 친구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처음 만났어요. 첫인상이 뚱뚱하고 움직임이 좀 느려서 둔하고
한마디로 답답해 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 친구에 대한 매력을 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적어도 이 친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좀 답답하긴 해도 귀여운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 친구랑 연락이 끊겼습니다. 뭐 사실 그때 다들 그러시겠지만 제가 새로운 친구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그만 만나자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하지만 뭐 아무튼 시간이 흐르고 제가 대학을 들어왔는데 자꾸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좀 염치가 없나요? 근데 이 친구가 참 고마운 게 변함없이 한결같더라고요. 저한테 원망도 안 하고 뭐 그래서 더 제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참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나랑 같이 살자. 내 자취방에서 같이 살래? 그래서 지금은 제 자취방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친구를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자, 무대 위로 한번 이 친구를 불러볼 건데요. 참고로 나이가 좀 많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 위로 그 친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환호가 필요합니다. 제가 셋, 둘, 하나라고 하면 친구야 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해볼까요? 자, 셋, 둘, 하나. 친구야! 약해.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한 2배 정도 데시벨 올려가지고. 자, 이번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마지막 인사를 할 때가 되었어요. 마지막 인사라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 푸, 언젠간 끝이 있는 법이야. 크리스토퍼 로빈은 먼 곳 학교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숲속 로그도 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만 빼고. 너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하는 일이 뭐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너를 찾아가서 꿀을 먹자고 말하는 거야. 나도 그걸 좋아해. 하지만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곁에 있어도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어른들이 우리한테 부를 거야.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럼 그냥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거야. 바로 지금처럼 너랑 나는 같이 있지만 함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영원히 이렇게 있고 싶다. 야, 그러면 그렇게 하자.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그렇게 하자. 근데 난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으려고. 영원히 하지 않는다고?
글쎄. 많이는 못하겠지? 아닌가? 안 해야지. 왜? 바쁘니까. 후. 가끔 내가 멀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나 좀 찾아와 줄 수 있어? 나 혼자서? 너 혼자서. 그래. 나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줄 수 있어? 절대로 잊지 않을게. 약속해. 네. 제 친구는 곰돌이 푸입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곰돌이 푸가 크리스토퍼 로빈과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이 로빈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곰돌이 푸와 이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로빈은 서서히 변해갑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해서 가정을 꾸리죠. 얼마 전인가요? 영화가 하나 개봉을 했습니다. 이 어른이 된 로빈이 곰돌이 푸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이 로빈은 현실적인 문제로 곰돌이 푸와의 만남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하기도 하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제 어릴 때를 많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그리워하게도 해주는 것 같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참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화도 많아지고 짜증도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속으로 꾸역꾸역 참는 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4년) 전에 저희 아빠가 사준 핸드폰입니다. 아이폰 XS 64GB.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이 핸드폰으로 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 핸드폰에서 이 용량이 부족하다는 알람이 뜨는 거죠. 그럴 땐 저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12,000원을 내고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 사진을 지우는 거죠. 돈을 낼 것이냐 사진을 지울 것이냐. 혹시 어떤 선택하실 거예요? 저 같은 사진을 지울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진은 지웁니다. 이게 12,000원이 참 애매한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까워요. 그래서 전 사진을 지우죠. 처음엔 이렇게 잘못 찍힌 사진, 이런 사진, 그리고 스크린샷, 그리고 연사로 찍힌 사진들을 먼저 지워줍니다. 삭제. 이렇게 필요 없는 사진들을 먼저 지우면 저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바로 흑역사를 지우는 거죠. 자, 이 사진 어떠신가요?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약을 한 건 아닙니다. 지워야 할까요? 뭐라 할까요? 삭제. 자, 그럼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어떠신가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네. 이게 제 친구들이 말해주기로는 어디 홍콩 영화에 나올 삭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당장은 지우고 싶으면서도 한 10년 뒤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진들. 그런 사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이에요. 귀엽죠? 이게 한 8년 정도 지난 영상인데 그만큼 지우고 싶지 않은 영상, 평생 기억되고 싶은 영상이에요. 이 뒤에 보시면 저희 엄마가 있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있는 제 동생.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은 저희 아빠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지우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다. 아까는 12,000원이 아까워서 사진을 지웠다고 했는데 사실 지우고 싶은 사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어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시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웠죠. 집에 들어올 때 들리는 엘리베이터 소리, 도어락, 발걸음. 그 소리들이 귀에 안 들어오길 바랬어요. 어떻게든 이불에 누워서 잠들길 소망하면서. 하지만 들려오는 싸우는 소리, 비명, 욕. 어린 나이에 듣기에는 악몽 같은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대화를 해야 되고 집에 있는 게 싫어지고. 지우고 싶은 사진이에요. 하지만 집에 있는 동생은, 집에 혼자 두기에 너무 어린 동생은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무심하게 세월이 흘렀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간경화에 걸리셔서 지금은 술을 드실 수 없어요. 어느 날 이 처음으로 병원에 계신 아버지랑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제 기억엔 아버지랑 단둘이 있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산병원이었어요. 그 큰 병원 그 입원실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는데 왜 이렇게 말랐고 노랬어요. 그리고는 밥은 먹고 왔냐면서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자기 몸이나 챙기시. 그리고는 테라스에 가서 산책을 했어요. 앞에는 한강이 보이고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아빠랑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색했어요. 그리고는 아빠가 밥은 먹고 왔냐, 밥은 먹고 잘 챙겨 먹고 학교는 잘 다니냐, 이런 간단한 대화가 오갔어요. 앞에 보이는 한강, 짧은 대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빠. 옆에 있는 아빠랑 그때 그 기억에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아빠랑 단둘이 있으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이제는 아버지랑 친해지고 싶어요. 이 망설여지지만 전화도 편하게 하고 싶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동생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요. 제 소망이에요. 저희 모두는 쪽지를 받고 멈췄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어떤 말이 효과적일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최소연. 소연이는 참 이상한 사람. 그 전에도 알고 있긴 했는데 이번에 여행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꽃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6시고요. 장소는 안산천입니다.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네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네요. 이게 참 일몰이 슬펐던 걸까? 아니, 말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던 걸까? 아니, 소연이는 참 물같이 사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부럽기도 하고. 중국에는 성정중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소연이가 말해주더라고요. 그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이 풍부하며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대로 사는 사람. 솔직함과 순수함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낭만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각과 결석을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잘하게 이 새끼야. 맞다, 자랑이다. 아, 이게 그 수업 종치기 3분 전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있다가 이제 종치고 나서 10분 뒤에 복도에 나오면은 그 복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휑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차가운 복도를 걸으면서 수업하는 애들을 지켜봐요. 그럼 기분 좋거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 그리고 이제 가끔씩 밖에 몰래 나가서 뭐 편의점 빵이랑 그 800원 주식으로 중간 사이즈 있어요. 양 많은 거, 학생들 많이 먹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사면서 먹으면서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 만나면 그날은 행운인 거예요. 그렇게 4시간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는. 네, 계속. 네.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너무 안 나갔죠. 학교를 너무 안 나갔어요. 아까 언제 심각하게 선생님들끼리 회의가 열렸나 봐요. 이 학생 너무 불성실해서 당장 퇴학시키자. 그랬대요. 그래서 선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 때문에 3번. 이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모를 수가 없죠, 저를. 좀 유명했습니다. 아, 진짜 퇴학 당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틀 속에 있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뭐 시간을 지키고 정해진 규칙에 따르는 게 그냥 너무 재미없어요. 그렇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피해는 주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흥미롭지 않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학생 좋은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성도 굉장히 밝고 그 어른들끼리 너무 애한테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 봐주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퇴학 모면했어요.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교장 선생님 덕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 열심히 살고자 해서 덕분에 아침 7시에 기상을 해서 목회부까지 다 차려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준비 다 했는데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엄마랑 막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어디냐고? 그리고 뭐 반 친구들이 저를 나쁘게 생각할 걸 알면서도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네. 그러면 그 뭔가 두려운 마음 같은 게 있거든요. 약간 미역 같달까? 약간 그런 마음이 밉다? 그런 마음이 막 스물스물 막 올라와요. 두려운 마음이. 근데 그게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편안했어요. 그때의 저는. 그랬답니다.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 입학 장학생이에요. 진짜로. 네, 그리고 학사 경고도 받았습니다. 근데 국가장학금도 못 받았어요. 네. 이번에 휴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못 받을 것 같아서. 그쵸? 그쵸.
뭐 안 돼요. 뭐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조직이나 모임에서 그 룰을 깨는 순간 뭐 이상한 사람이나 왕따가 되잖아요. 왕따. 네. 그럼 저 고민을 하죠. 이 틀을 깨고 순간순간 나로서 그냥 살아갈까? 아니면 이 틀 속에서 그냥 진심 없는 리액션으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살아갈까? 네,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제 자신을 사랑하니까요. 어쩌면 교사 선생님께서 이런 제 모습을 그대로 봐주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대로? 그러니까요. 이런 제 모습에 강요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짓거리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저 어려운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짐으로써 난 내 이탈을 즐긴다. 남들과 템포가 달라서 뒤쳐져도 나니까 다행이다. 나니까 행복하다. 나라서 다행이다. 라고. 저 정답이 뭔진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냥 이렇게 계속 살래요. 왜? 행복하니까.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학사경도 두렵고 국가장학금 못 받는 것도 두려운데요. 근데 이렇게 그냥 살래요. 행복하니까. 병이야, 기타 좀 쳐봐.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병입니다. 소연이가 저보고 기타를 쳐달라네요. 한 곡 좀 뽑겠습니다. 소연이가 저번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머리는 이성적으로, 몸은 개같이 살아. 자작곡입니다. 제목은 Like a Dog. 개같이. 소연이는 이상한 사람이다.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굉장히 물같이 사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하늘이 보이는 곳으로 가본다.
나는 자유 그 자체가 된다.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들이 없는 자유로운 순간, 아무런 노력 없이 진정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공허함에 휩쓸렸던 적은 없다. 남들의 시간 속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 있는 게 나는 행복하다.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함. 밖을 가상겠다. 행동 없는 사상적 삶을 공부하고 사색 없는 행동적 삶은 맹목적이다. 머리는 이성적으로, 몸은 개같이 살면 안 되냐! 라고 말해달라네요. Like a dog! 우리 모두 내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야! 너네 해보지냐? 해가 좀 더 예쁠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구나.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내려다보았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곳, 보이지 않지만 보고 싶은 곳, 여기 이외의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길에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잔취는 없었네. 아! 맞다! 나는
남겨두었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거야.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아침에 일어나면